자, 재료관리 세 번째 시간 무기질의 특성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질의 특성을 보시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음식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무기질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체조직을 구성하고 호르몬, 효소의 구성, 수분 편형, 그 다음에 산알칼리 편형 이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시험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칼로리 계산하는 문제에서 무기질은 열량 에너지로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구성 에너지예요. 구성 영양소라고 얘기하죠. 구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무기질을 빼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구하는 칼로리 구하는 열량 구하는 공식에서 무기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들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빼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기질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무기질 종류를 한번 보시면 먼저 칼슘 나왔어요. 칼슘은 이제 어릴 때부터도 항상 이제 좀 많이 듣던 영양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 CA 칼슘이라고 얘기하죠. 칼슘 CA라는 원소 기호가 CA로 되어 있고 골격과 치아 구성, 그리고 어릴 때 칼슘 많이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 했어요? 뼈가 튼튼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격 치아,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구성 성분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식품과 칼슘을 같이 먹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훨씬 더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은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핍되면 골격 치아의 발육 부진, 골다근증, 아무래도 뼈나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고혈압증, 구루병,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급원 식품 한번 볼까요? 우유 및 유제품, 그 다음에 해조류, 멸치, 콩, 두부, 뱅어포. 주로 지금 해조류 보시면 뼈채 먹는 생선이 많아요. 뼈채 먹는 이 멸치나 뱅어포에 많이 들어있고 콩이나 두부 단백질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인 나왔어요. 자, 이는요 80%가 골격과 치아에 함유되어 있고요. 얘도 칼슘이랑 비슷한 일을 합니다. 골격과 치아를 구성할 수 있고요. 칼슘과 결합되어 체조직 구성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골격과 치아 발육,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거의 이 칼슘하고 비슷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유제품, 멸치, 나나, 육류 등 여러 제품에 들어있고요. 자, 마그네슘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가끔씩 이제 집중해서 일하시다가 눈가나 이런 데가 이렇게 떨림 현상, 아니면 손이 약간 조금 떨린다거나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가가 바르르하게 떨린다거나 손이 조금 약간 떨린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시면 바로 마그네슘을 좀 섭취하시게 되면 그런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완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급원식품 한번 볼까요? 건가류, 콩류, 녹색 채소 등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자, 얘의 결핍 현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눈가 떨림 같은 거, 근육 떨림, 신경 불안정,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얘는 구성은 골격과 치아의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볼까요? 자, 소금이죠. 소금으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나트륨, 소금입니다. 삼투압을 조정할 수 있고요. 사람 몸의 수분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산과 알칼리의 평형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족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결핍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얘가 결핍되게 되면 이제 저혈압이 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 이 나트륨 과잉 국가거든요. 그래서 과잉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 보시면 고혈압, 심장병 유발 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저혈압이 올 수 있고 식욕부진, 소화불량이 있는데 보통 문제는 과잉됐을 때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칼륨 볼게요. 자, 원소 기호가 K입니다. 삼투압 평형 유지, 수분 평형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산알칼리 평형 유지를 하고요. 근육 수축, 이완작용을 합니다. 자, 과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장 기능 이상,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감퇴거나 근육이 결련되고요. 자,
급원 식품으로는 시금치, 양배추, 바나나, 감자 등이 있다라는 거. 자, 철분 볼게요. 자, 요 철분 문제가 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시험을 문제 보니까 철분에 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얘는 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피나 근육에 들어있는, 구성하고 있는 이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오고요, 식욕부진, 면역기능 저하 등이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철분은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무래도 월경이라는 걸 하거든요. 생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 생리주기에 맞춰서 빈혈이 훨씬 더 보자르게 되고, 특히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철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분 문제가 나오시면 절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에게 동일한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특히 여자에서도 임산부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코발트. 비타민 12의 구성성 요소고요. 적혈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빈혈이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코발트가 부족한 빈혈이 있고요, 이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에, 자, 불소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치약에도 들어있고 뭐 가그린 같은 제품에도 좀 들어있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충치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양의 불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치아가 검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그런 반상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쓰는 치약이나 가글에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오드, 아이라고 표현하죠. 자,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미역,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마, 미역, 해조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 이 해조류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을 아무래도 보호하고 갑상선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조직을 훨씬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얘를 적절량이 드시면 이 갑상선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미 갑상선에 걸렸다거나 그런 치료 중인 분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때 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갑상선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이 훨씬 더 종양이 훨씬 더 커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유주분비 효과가 있어요. 특히 미역이 좀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면 이 미역국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유주분비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구리 볼까요? 철, 흡수, 이용에 관여하고 헤모글로빈 합성을 촉진하며, 자, 우리 급원식품으로는 간, 굴, 해조류, 채소류 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아연 볼까요? 아연도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혈구와 인슐린의 구성성분, 면역기능 관여,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팁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산성, 인, 황, 염소 등이 체내에서 분해돼서 산성이 되는 거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고요. 함유식품 한번 볼까요? 곡류, 육류, 어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알칼리성은요,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철분 등이 체내에서 분해돼서 알칼리가 되는 거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과일, 야채,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유는요, 동물성 식품이지만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보시면 비타민도 무기질이랑 마찬가지로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대부분 음식으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합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햇빛만 바라봐도 몸에서 합성이 되고요.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이 될 수 있고,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합성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하여만이 몸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체 구성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열량소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단순히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를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타민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내에서 대사작용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증을 예방해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체내에 가장 급히 미량 함유되어 있고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 가지 결핍증을 예방하고요. 일부 비타민은 항산화제로부터 여러 가지 영양소로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문제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도 하나인데, 자, 수용성 비타민 먼저 볼까요? B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B1, B2, B6, B9, 뭐 B12 모든 것들이 이제 B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B와 그다음 C, 나이아신이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용성 비타민 볼까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이렇게 일단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를 알았고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용성 물질은 아무래도 물수가 들어간 거예요. 물에 더 잘 용해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반대쪽으로 지용성 비타민이 뭐예요? 기름에 용해가 되는 거.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요, 과잉 섭취되면 알아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좀 피곤해서 바카스를 하루에 2병, 3병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소변을 보면 오줌이 정말 노랗게 나와요. 아니면 진짜 비타민C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섭취하게 되고, 뭐 레몬, 오렌지나 귤 같은 걸 좀 많이 섭취하시면 정말로 내 몸 안에 섭취해야 될 비타민C만 딱 섭취를 하고요, 흡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전부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봤자 딱 흡수할 양만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핍증이 즉시 바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표로 제가 결핍증을 알려드리는데, 바로 증상이 뭐 뾰루지가 난다거나 뭐 이런 증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일 식사에서 어차피 배출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식사에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용성 비타민은요, 몸에 저장이 됩니다. 과잉 섭취되면. 그래서 매일 식사에서 굳이 그렇게 공급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당연히 흡수력이 좋아지는 거고요. 몸에 저장이 될 수 있는 비타민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용성 비타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비타민 B1 나왔어요. 자, 비타민 B1 탄수화물 대사효소,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작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열에 안정하고 산도는 빛에 약하다라는 보시면 됩니다. 자, 마늘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 누구죠? 알리신이었어요. 자, 이 알리신의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고기와 마늘을 같이 쌈을 싸서 드시면 우리 몸속에 돼지고기의 B1 성분을 마늘의 알리신이 훨씬 더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결핍 때문에요, 각기병, 식욕 감퇴가 올 수 있고요. 자,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있는데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곡물의 배와 쌀, 눈입니다. 배아를, 그 곡물의 배아를 우리가 쌀,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B2 성장 촉진, 피부 점막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족하게 되면 입안이 헐어요. 입안에 뾰루지가 나게 되고요. 저도 이런 증상 되게 잘 나타나는데, 잠을 조금 못 자게 되면 입안이 조금 헌대거나 뾰루지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구순 구강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비타민 B2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유급식이나 이런 급식을 먹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아무래도 어른분들은,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우유를 하나 시켜 먹을까 이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몸에서 좀 절실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입안이 헌대거나 뭐 이러면은 하루에 우유 한 잔씩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도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 B3. 자,
탄수화물 대사 촉진에 사용이 되고요. 얘가 부족하면 얘는 이제 나이아신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펠라그라를 라는 피부병을 예방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좀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을 대사하는데 가장 필요적인 효과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통적인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꼭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필수 아미노산이 갇혀있는 음식을 우리는 거의 매일 먹고 있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갇혀있는 식단을 거의 다 드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알아서 몸에서 나이아신을 만듭니다.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 그런 국가에서만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북한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고등학교 때 배울 때만 해도 북한에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이 되게 산골에서는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비타민 B6 항피부염. 그래서 얘는 뾰루지가 납니다. 몸에 조금 부족하면 뾰루지가 난다거나 약간 피부염 증상,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피부염성 비타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열에 쉽게 파게 되고요. 금원식품은 간, 효모, 그 다음에 배아, 얘도 쌀 눈에 많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 비타민 B9, 엽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도 이제 부족하면 이제 결핍증으로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간, 달걀, 현미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좀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비타민 B12. 자, 성장 촉진을 하게 되고요. 요거 꼭 주셔주세요.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이라는 거. 만약에 문제에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비타민 B12는 이거 찍으시면 돼요. 11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발트를 하고 있는 비타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타민 C. 요게 여러분들이 한글로 이렇게 비타민 C라고 이렇게 딱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열에 가장 약한 비타민은 무엇이냐라고 보기가 비타민 C, D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스코르빈 분산, 그 다음에 코발라민,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이 효소 이름, 영어 이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까지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괴혈병, 이제 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피 같은 거 쏟는 것도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많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피로회복, 그 다음에 철분 흡수 촉진, 세포질 성장 촉진, 혈관번호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가장 잘 녹고 조리할 때 가장 손실이 큰 비타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비타민 C, 아스코르부산을 찍으시면 이걸 선택하시면 될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나왔어요. 비타민 C 파괴 효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항상 필기할 때 알려드리는데 아제, 나제 이렇게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분해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밀라제, 슈쿠아제, 마이타제 이렇게 이름 붙어 있잖아요. 아제라는 이 말이 붙어 있으면 보통 분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파괴 요소는 아스코르비나아제고요. 자, 얘는 아스코르비 분산을 분해하기 때문에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당근과 호박이 오이 등의 호박이 오이에 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근과 호박하고는 비타민C를 같이 샐러드를 조리한다거나 오이 소박이를 하는데 당근을 채 썰어낸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비타민C를 파괴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나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자, 비타민 A. 제가 요거를 항상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외우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문자 비타민 A예요.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뭐 닮았어요? 눈이랑 닮았어요. 이렇게 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안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항안성 비타민. 눈을 안구를 보호하는 항체가 있다 그래서 항안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가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면 뭐가 해요? 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자르게 되면
야맹증이 온다거나 안구 건조증이 온다거나 결막염 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 특징을 볼까요? 식품 내에 비타민 A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안에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들어있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번 식품 보시면 소, 돼지, 간에 들어있고요. 김, 시금치, 당근, 나낭 등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먹었을 때 제일 좋겠어요? 지용성 비타민 A가 기름에 볶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비타민 B, D, 칼슘과 인 흡수 촉진하고요. 아까 칼슘에서 나왔었죠. 얘는 칼슘이랑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알파벳 보시면 이렇게 등이 굽어 있잖아요. 이렇게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구루병 예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등이 굽지 않아요. 구루병,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골연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는 꼭 식품으로 꼭 섭취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햇빛만 바라보셔도 몸에서 알아서 이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로 몸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식품으로 드신다면 건조식품, 햇볕에 말린 버섯이나 멸치라든가 이런 식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비타민 E, 천연 항산화제예요.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몸의 산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의 정상화를 유지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화를 막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노화가 늙어 보인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몸이 산화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거든요. 조금만 일을 하게 되도 몸이 피곤하고 그걸 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모자르게 되면. 그래서 비타민 E를 좀 챙겨 먹게 되면 항산화 성분을 있어서 몸이 쉽게 피로에 누적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만식품 식물성 기름. 그래서 오메가3 정말 많이 드시죠. 오메가3는 사실 생선 기름인데, 식물성 기름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서 먹기도 하죠. 비타민 E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는 참 그거죠. 불포화지방산. 필수 지방산이죠.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오메가3는 생선 기름이고 필수 지방산이고요. 식물성 기름에 우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생생도토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 하루에 하나씩, 저희 엄마도 드셨던 것 같아요. 무슨 하여튼 무슨 오일이었는데 그 오일을 한 스푼씩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몸의 산화를 막고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경과 같은 거 있잖아. 견과류 같은 거 이제 한 봉지씩 파는데 이걸 하루 견과에 드셔도 우리 몸에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K. 자, 얘는 혈액 응고의 지연에 관여한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이 몸에 혈액의 응고가 되지 않아요. 진짜 상처가 났는데도 그게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F, 리놀레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필수 지방산이죠. 필수 지방산, 리놀레산, 신체 성장 발육, 그 다음에 피부병, 성장 지연을 결핍증이 올 수 있고요.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비타민까지 이렇게 식품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색깔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